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기획 가족 그 돌봄에 대하여를 주제로 방송하고 있는데요. 명절 전후에 가족 갈등으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나 다툼에 휘말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나를 돌보지 못해서, 내가 힘들어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나에 대한 돌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를 잘 돌보고 챙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 마음챙김이 심리상담가,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협동과정의 박상미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는 국민 마음챙김이, 네, 박상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너무 소개를 잘해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박상미 교수님 마음을 잘 챙겼나요? 네, 네. 늘 상담 때문에 많이 바쁘신데 명절 끝나고 나서 사실 상담 의뢰가 폭주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항상 그렇고요. 명절 당일날도 네, 전화 또는 문자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명절엔 쉬셔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 연휴가 길다 보니까 가족끼리 오래 붙어 있으면 또 싸움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올 명절은 유난히 더 상담 요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길수록 또 이런 또 부작용이 있네요. 네. 예. 명절 전후가 이혼의 극성수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가족 갈등이 심하다고 하던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는 명절을 안 챙기는 댁들도 많아졌는데 과거보다 요즘 더 갈등이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런가요? 이게 뭐 우리가 좀 옛날보다 안 참아서 그런 건지, 또 새로운 문제가 좀 생겨나고 있는 건지요. 네. 지금 너무 딱 잘 짚어주셨는데요. 환경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명절마다 시댁, 처가 안 가는 사람도 많아졌고, 네. 또 강요하는 분위기도 많이 없어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참을성, 인내심이 많이 없어진 그런 것들을 아주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다 보니 이혼이라는 단어도 너무 쉽게 많이 쓰는 분위기로 자꾸 가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뭐 졸혼이라던가 이런 신조어들 많이 있잖아요. 네. 예,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다시 화해하고 회복하는 데 노력하기보다 이럴 거면 헤어져. 우린 역시 안 맞아.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좀 더 부추기고 있는 분위기도 있지 않나. 아쉬움이 네. 많습니다. 사실 옛날보다 고생은 좀 줄어들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어떤 네. 사회적 분위기나 환경이 네.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진 거죠. 네. 그리고 예. 젊은 부부들, 갈등이 있어서 온 부부들 상담해 보면 오히려 젊은 부부들은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친정 부모님이 나서서 참지 마라. 네,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런 사례가 좀 많고요. 옛날에는 그 집 네. 귀신이 되라고 친정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렇지 막.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친정 부모님들이 이혼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어제 상담한 건은 아들은 어떻게든 아내와 회복해 보겠다 노력하는 3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본인의 어머니께서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참고 사냐, 이혼해라, 얼마든지 새 장가 갈 수 있다, 예, 이렇게 어머니가 너무 요구하신다, 그래서 힘들다라고 찾아온 31세 남성도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이혼에도 개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군요. 맞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이제 굉장히 예전보다 경제적으로도 또 이제 또 지적으로도 수준이 높아지시다 보니, 또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 예전처럼 우리 같이 참고 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혼이 흠되지 않는다. 네, 내가 참아왔던 시절이 억울한 분들일수록 네네. 자녀들에게 참지 마라를 더 많이 강요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기는 네. 했고, 요즘 뭐 재혼이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하니까, 물론 뭐 이혼이라는 게 뭐 살다 보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그럼요. 있는 거지만, 네. 또 여러 가지 이런 또 생각해볼, 신중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가족 갈등을 많이 상담하셨으니까는 어떤 문제가 제일 좀 많이 있던가요? 보면
다들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한다. 이런 호소를 가장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가정법원 판사님들 교육을 한참 동안 했었는데 이혼하러 오는 사람들은요, 다 이혼 사유에 뭘 써서 올까요? 성격 차이? 맞습니다. 성격 차이. 다들 그 사음절을 똑같이 써와요. 네. 근데 심리학의 그 오랜 연구 결과는 성격은 똑같은 부부보다 차이가 있는 부부가 훨씬 잘 삽니다. 네. 근데 가정법원 판사님들도 만장일치로 모든 가족의 싸움은 말이 안 통해서 예. 싸움이 나고 의사소통이 안 돼서 이혼한다. 저희가 굉장히 그때 공감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녀 간에도 다들 말이 안 통해서 근데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건 사실 감정이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가족이 싸우는 이유를 보면 다 속상하고 섭섭한 게 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남이면 그게 그냥 문제가 안 되는 맞습니다. 건데. 근데 너무 오래 묵은, 예. 오래된 그럼 말하면 되는데 말 안 하고 쌓아놔요. 그러다 어느 날 폭발하죠. 아니 말하면 싸움 되니까 또 참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한국인들이 이걸 너무 심하게 참고 쌓아뒀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폭발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류가 난리가 났잖아요. 네. 한류 중에서도 K-영화, K-드라마는 정말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도 외국 석박사들이 한국 드라마로 심리학 논문 쓰는 외국 석박사들이 많이 와 있어요. 한류 네. 때문에. 근데 한국 드라마를 분석하고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외국 박사들의 질문이 뭐냐면 이해 안 되는 대사가 있대요. 뭐죠? 뭐냐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말 안 해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대사가 너무 많대요. 한국 드라마.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을 해야 알지. 네, 바로 그겁니다. 네. 말을 해야 하는데 한국인들은 왜 말을 안 하고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말 안 해도 알아주는 게 사랑 아니야? 그리고 네. 결정적인 장면에서 말 한마디만 하면 오해가 풀리는데 그 말을 안 해요. 맞습니다. 미안하다 한마디면 될걸.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도 외국 학자들이 많이 했어요. 한국인들은 다 학교 다닐 때 독심술을 배웁니까? 독심술을 배웁니까? 그래서 한국인들과 대화할 때 좀 긴장된대요. 이 사람이 속상하고 섭섭한 거 있는데 말 안 하고 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족 갈등은 말해야 풀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이심전심이란 말을 이제 앞으로는 좀 멀리 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상대의 표정이 조금 안 좋다 싶으면 부모 자녀도 부부 사이에도 뭐 섭섭한 거 있어? 속상한 거 있어? 물어보면 좋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오늘 나를 돌보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족 갈등을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든 뭐 시부모와의 갈등이든 장인장모와의 갈등이든 형제간의 갈등이든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물론 말을 잘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셨어요. 네.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왜 그 똑같은 스트레스, 똑같은 갈등 상황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고 네. 어떤 분은 막 너무 힘들어서 헤어나지 네. 못하고 막 평생의 어떤 한처럼 남는 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네. 이게 저희가 가족 상담해 보면 본인의 과거의 상처가 많은 배우자일수록 결혼 전에 유년 시절부터 상처가 너무나 많았던 사람일수록 상처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온몸에 숨구멍을 열고 상처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가족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결국은 내 안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결혼 전에 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저희도 유심히 보는 게 이분이 유년의 가족 내에서의 상처 입음, 그리고 내면 아이가 아주 상처받고 울고 있는 그런 과거가 많은 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치유하고 결혼하시기를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은 내 문제일 수 있는 결국 내 거네요. 문제입니다. 네. 예. 명절 전후로 이혼 급증하고 가족 네. 갈등이 생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평소에 나를 너무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돌보지 맞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그걸 견뎌낼 힘이 없어서 맞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슬픔과 억울함과 서러움이 있어요. 그러면 결혼 후에 우리 시부모님이 별말 아닌데도 그리고 우리 장인 장모님이 의도를 가지고 무시한 게 아닌데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받지 못했던 그 사랑 때문에 아픈 마음이 있다가 그게 자극받아서 오해하는 경우도 아주 많은 거죠. 네, 그리고 네. 결혼할 때 기대가 더 큰 것도 사실이에요. 아. 내가 내 원가정의 부모님께 못 받았던 사랑을 장인 장모님께 받고 싶고 처음에 더 잘하고 더 네, 노력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예. 시부모님께 그걸 받고 싶고 이런 막 큰 기대가 있어요. 큰 기대가 있어서 처음에 잘해봤는데 그 기대만큼 안 될 때 2배, 3배, 10배로 상처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담할 때 그게 꼭 시부모님의 문제, 내 장인 장모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혹시 내 문제는 아닌지 돌아보는 심리치료를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내 상처가 있다면 나를 돌본다는 건 일단 내 상처를 잘 치유하고 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막연합니다, 사실. 네. 내 상처를 그 어렸을 때부터 있던 그 상처, 내 내면의 상처를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체크해보자. 그래서 내가 유년 시절부터 가족 내에서 어떤 상처가 있었지. 그리고 이 상처로 인해서 내가 어떤 욕구가 있지. 지금 결혼을 앞두고. 네네. 그러면 더 사랑받고 싶은 욕구. 또 내가 가진 상처를 다 배우자에게 보상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상처의 목록도 쭉 써보시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욕구가 있는지 욕구의 목록도 쭉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우리는 또 인정하되 지나친 기대 때문에 내가 지금 2배, 3배로 상처받고 슬퍼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네. 네. 그건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혼자 하긴 좀 쉽지 않겠는데요. 전문가의 도움도 어. 좋지만 스스로의 내가 상처받았던 리스트, 그래서 내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내 배우자에게 또 새로 만난 가족들에게 어떤 또 내 소망이 있는지, 기대가 있는지. 어떤 기대가 있는지 네. 쭉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 기대치를 낮출수록 내가 상처받는 것이 훨씬 줄어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개인의 과거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지만 네. 사실 타고난 성격 자체가 네. 좀 자신감 있고 적극적이고 뭐 이런 분들은 좀 덜한데 네.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잘 말도 남 앞에서 잘 못하고 네. 이런 분들이 더 오히려 좀 상처가 많이 쌓여서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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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좀 내향적이고 할 말을 못하고 마음에 좀 많이 쌓아두는 편이다. 이런 분들일수록 나이 들수록 이게 다 화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말해야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로 하는 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글로 써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도 그리고 자녀와도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건 이렇게 손편지의 문화가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손편지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말로 할 때보다 손편지로 나의 진심을 전할 때 훨씬 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손편지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일단 없어요. 편지 자체로 감동이 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 며느리가 어머니 사실 그때 좀 서운했어요. 이런 편지여도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 노력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 나를 잘 돌본다는 것. 일단 나를 잘 돌보게 되면은
내 감정을 좀 잘 다스리게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후회하는 순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막 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네. 하잖아요. 막 먹는다거나 네. 뭐 아니면 뭐 잠을 못 잔다거나 뭐 육체적인 걸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교수님도 혹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런 적이 있으세요? 제가 방송 나올 때 저희 가족들한테는 방송 들어라 봐라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너 집에서는 안 그러잖아. 화 많이 내잖아. 이래요. 우리가 원래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네. 그런 심리적 바리케이트가 많이 무너지는데요. 네. 우리가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화가 나 죽겠어. 당신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네가 자꾸 날 짜증나게 하잖아. 가족 사이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 뇌의 비밀을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떤 자극을 주건 간에 우리 뇌는 6초 동안 내가 좋은 감정을 선택할지 나쁜 감정을 선택할지 6초 동안 고민해요. 그리고 습관대로 선택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은 타인의 자극에 의해서 자동 반응하는 게 아니라 네. 생각과 감정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네. 아, 그래요? 6초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런 훈련을 저는 해요. 화 낼까 말까 낼까 말까 내지 말자. 6초거든요. 우리 뇌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 내가 결정합니다. 어떤 자극을 내가 받았어요. 근데 짜증이 날 것 같아요. 화가 날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뇌는 이 주인에게 물어봐요. 주인님, 저 사람이 지금 화를 자극했습니다. 주인님, 화를 낼까요 말까요? 낼까요 말까요? 낼까요 말까요? 6번을 물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습관의 회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네. 어려서부터 화를 많이 내오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은 6초 동안 나의 뇌가 나에게 화를 낼까 말까 질문할 때 하던 대로 해, 화를 내! 라고 선택하는 거죠. 그 습관을 바꿔야 되네요. 맞습니다. 네. 네. 감정에 휘둘리고 감정의 노예로 살지 말고 내가 감정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그 습관, 짜증내는 습관, 화내는 습관을 바꿔야 되네요. 맞습니다. 6초면 우리 뇌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만 18세까지는 부모님의 감정 표현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저장하고 있다가 거울 반응해요. 부모님 따라해요. 근데 만 18세 이후로는 부모님과 양육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성인으로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우면 된다는 거죠. 이거 21일 동안 내가 안 좋은 감정이 느껴질 때 6초 훈련 21일 동안 매일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어떤 자극이 왔을 때 6초 동안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화낼까? 말까? 화낼까? 네. 말까? 네. 화낼까? 내지 말자. 나를 위해서 내지 말자. 그래. 나를 위해서. 네. 화내봤자 나만 힘들어. 맞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제가 이거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네, 내 감정의 주인이 되고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욱하는 분들은 내가 성격이 원래 그러잖아 이러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거 너무 좋은 예인데요. 네. 내가 욱하지만 또 뒤끝 없어. 그 본인이 뒤끝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상처 받았는데. 이거 절대 자랑이 아니라 평생 화내고 짜증내는 감정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부부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이 감정 때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부부간에 이제 이혼하겠다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뭐 때문이냐면요, 말이 안 통해요, 감정이 안 통해요. 근데 이 감정이 안 통한다는 게 다 어떤 감정이 안 통한 거냐면 사실은 내가 속상하고 섭섭한 게 있는데 상대가 몰라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죠. 서운한 건데.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상대가 몰라줄 때 분노하고 섭섭하고 이게 한 20년 쌓이면 결혼 20년 후 이혼이 가장 높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혼 상담해 보면 거의 다 이겁니다. 오래 쌓인 속상함과 섭섭함, 그가 몰라주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근데요, 이게 상담을 통해서 굉장히 회복되는 부부들이 많아요. 네. 이혼하지 않기로. 이게 미안하다 한 번이면 될 걸 그 미안하다 한마디를 20년, 30년 못한 거예요. 그 왜 자존심 때문에
그런가요? 자존심도 있고요. 우리가 보고 자란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안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런 문화가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래서 20년, 30년 묵은 서운함과 섭섭함도 그럼 이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한번 해보시죠. 네. 예. 그러면 남편분이 진작 말을 하지. 이 말 제일 많이 하세요. 진작 말을 하지. 30년 동안 그렇게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런 줄 몰랐다. 자네 내가 미안하네. 네. 손 잡고 미안하네. 그럼 눈 보고 해주시죠. 마주 앉으세요. 손 잡으세요. 눈 보고 미안하네 한번 해주시죠. 그렇게 미안하네 한마디에 아내도 울고 남편도 울고 손 잡고 나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럼 저희도 같이 울어요. 너무 감동해서. 그 30년 쌓인 응어리가 그냥 눈 녹듯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맞습니다. 말 한마디로 네. 그럴 수 있네요. 아, 이게 나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잘못된 생각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 나를 돌보기 위한 그래서 필요한 생각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생각 습관이 자동적으로 부정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부정적 사고가 습관이 되어버린 분. 네. 네, 그래서 상대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서 표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 뭐 나한테 불만 있나? 예. 저 사람 오늘 왜 나한테 불친절하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저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아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를 무시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무시한다기보다 네. 내가 뭘 잘못한 게 내가 있나 뭐- 실수한 게 있나 그 눈치 보게 돼요. 예. 그건 지나치게 타인을 배려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네네. 그렇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늘 잘못했나 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거죠. 네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계속 눈치 보게 되고 네. 자존감도 낮아지죠. 네. 그런데 상대가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그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는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훈련도 해요. 그래서 검지손가락을 구부리고 물음표 만들고 예. 내 머리에 댄 다음에 저 사람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나? 예.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또는 어제 좀 못 주무셨나? 네. 오늘 집에서 가족들과 안 좋은 일이 있으셨을까? 상대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야. 상대를 걱정해주자. 네. 상대를 걱정해주자. 근데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면 이게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도 부자연스럽게 그러니까요. 행동하게 돼요. 눈치 보게 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물음표를 상대를 걱정하는 걸로 좀 바꿔보는 거. 네. 그 연습을 하면 참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가 날 무시하나? 라고 느끼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실제로 저는 교도소에서 14년째 강력범죄자들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남자들의 살인의 이유를 저희가 분석해보면 압도적 1위가 상대가 나를 무시해서 그래서 남자들의 살인이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을 저희가 연구한 적이 있어요. 아까 제가 감정과 생각을 예. 선택하는데 6초라 그랬잖아요. 그 우발적,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 그 우발적 살인이 다 6초 안에 일어납니다. 6초가 그렇게 무서운 시간이에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네요. 네. 네. 그래서 왜 죽였어요? 상대가 날 무시해서요. 상대가 어떻게 날 무시했나요? 얘기를 해보면 표정이 그랬다. 또는 말이 그랬다. 말투가 그랬다. 저희가 들어보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사실 내 안에 있는 나의 상처와 나의 자존감 낮음이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라고 자꾸 느끼게 되는 네,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6초 동안 내 감정을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네, 네.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말에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6초가 아닌가 그러네요. 싶습니다. 맞네요. 네.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나 스스로를 잘 돌보고 내 감정을 잘 다스려야 식구들한테도 잘할 수 있고 같이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막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엄마가 네. 되면 남편을 위해서 네.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건사하면서 살다 보니까 정작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필요하는 게 뭔지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살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뭐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정리도 너무 잘해주셨고 네. 질문도 정말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내 안에 있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가족과 갈등이 생겨요.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중년의 여성 남성분들이 본인의 심리 치료를 하고 본인의 자아를 찾고 나면 이상하게 가족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요새는 이상하게 남편 봐도 별로 화가 안 나고 시부모님도 예전에 미웠는데 이제 불쌍해 보이고 자식들도 꼴 보기 싫었는데 이제는 너네 인생 살아라. 스스로 사는 게 이제는 예뻐 보인다. 우리 가족들이 변한 건가 내가 변한 건가 이러세요. 본인이 변해서 그래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권유하는 게 가족에게만 희생하고 나를 지금 제대로 찾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내 가족과 오래 100세까지 행복하게 살려면 이기적이어야 해요. 나부터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했던 거 좀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는데 못했다. 이런 중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지금이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하자. 대학에 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요즘 무료로 자격증, 무료로 좋은 강의 들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세상이 왔어요. 네, 네. 동네 도서관만 가도 국내 최고의 학자들이 와서 무료 강의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하자. 네.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하자. 두 번째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하자. 이것도 무료로 도서관부터 뭐 지역사회에 이제 무슨 체육관 이런 데서 무료 강좌가 너무 찾아보면 많아.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운동도 좋고 만들기도 좋고 내가 안 했던 노래 교실도 좋고요. 네, 네. 내가 즐겁게 놀 수 있는 걸 하나 해야 한다. 그래서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좀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쉬운 1번입니다. 네.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집에 가면 오히려 예전엔 남편이 쩝쩝거리면서 밥 먹는 게 너무 꼴 보기 싫었대요. 어쩜 저 인간은 밥도 쩝쩝거리면서 먹나. 뒷공문이도 보기 싫다고. 근데 자기가 취미생활을 하고 밖에 나가서 좀 놀아봤더니 어머 내가 한 음식을 저렇게 맛있게 먹네. 그리고 예전에는 부부 욕실에서 남편이 대변 보는 게 너무너무 혐오스러웠대요. 네. 그래서 집에서 내 부부 욕실에서 대변 보지 마라. 너무 혐오스러웠는데 요즘은 내가 밖에 나가서 좀 나의 삶을 살아보니까 그래도 이 남자가 장은 건강하네. 애기들 변 잘 보면 이쁘거든요. 네. 남편도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열쇠는 내가 쥐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예.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고 네. 그것을 행하자. 새해에는 다들 그래서 행복한 그럼 좋겠습니다. 네.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날 기회 가족 그 돌봄에 대해 오늘은 나를 돌보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심리상담가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협동과정의 박상미 교수였습니다.